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보연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 심리 상담과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이보연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궁금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스마트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유아들에게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쭐게요. 리터러시, 요즘 부쩍 되게 많이 들리는 말이에요. 리터러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그러니까 즉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해서 문해력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런데 요즘은 책과 같은 출판 인쇄물을 보기보다는 사실은 미디어를 이용해서 읽고 영상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존의 리터러시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을 품고 있죠. 왜냐면 미디어 매체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매체에서 정보와 콘텐츠를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어요. 때문에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이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또 선택, 공유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얻은 정보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에는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능력, 그리고 상징적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분석 능력, 그리고 정보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능동적으로 이용해 창조하는 능력,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아들에게도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는요, 사실 이제 우리 세계가 디지털의 세계로 가고 있다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면 현대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이제 미디어는 우리의 생활에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은 책만 읽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올바른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게 도대체 뭐지?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가? 혹시 틀린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디어를 적절히 활용은 하나? 혹은 미디어를 통해 배운 것을 응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관찰하는, 그리고 분석하는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아이들이 혼자만 미디어를 접하게 되면 미디어는 그냥 아이에게는 단순한 오락기 수준의 혹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교육한다면 미디어는 아이에게 거대한 정보 창고로서, 그리고 창조성의 모티브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이런 게임에 대한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라는 걸 느껴지는데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저는 이 유아식의 자기조절력일 것 같아요. 우리 자기조절력은 발달 단계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유아기에 해당되는 만 2세에서 만 6세 사이 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은 매우 낮습니다.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조절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조절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이런 자기조절을 도와주기 위해서 때로는 물리적인 도움을 줘야 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의 핸드폰으로 계속 게임을 하려는 아이에게 게임 그만해, 이런 잔소리보다는 엄마의 핸드폰을 아이가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놓는 것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은요, 처벌과 보상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자기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인지 혹은 지켜야 될 규칙인지는 알지 못하고요. 상을 받으니까 혹은 야단을 맞으니까
그래서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가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인의 지지와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한 만 3, 4세 정도 하는 그래도 만 6세 이하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또 말을 듣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조금 더 듣고 좋아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이제 능력들이 보통 만 3세에서 6세 사이 아이들에게 이제 발달이 됩니다. 그럼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이가 자기 조절을 갖추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는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럼 아이들의 입장에서 닮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애정이 있고 힘 있는 사람.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그래서 어떤 규칙의 내면화를 습득하게 되는 그런 시기는 개인차가 굉장히 많지만 분명한 것은 미취학 아동 시기에는 이러한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은 굉장히 미흡한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에게 그냥 잔소리만 혹은 너는 왜 그래? 라고 아이에게 야단을 칠 게 아니라 우리가 외부에서 아이의 자기조절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부모님들이 기능하시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는 우리 부모님들도 게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게임을 함께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세대를 우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한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고요.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 정보기술 사용에 굉장히 능숙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이러한 정보기술이나 새로운 미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밀레니얼 부모들의 주된 여가 활동이 게임일 때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게임에 되게 친숙하다 보니까 게임 좋아하는 게 별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나는 게임을 하는데 애만 못하게 하는 거는 좀 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부모님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님들은 보통 청소년기에 이런 걸 접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절력을 어느 정도 갖춘 시기에 게임을 접한 거랑 아예 그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부터 이런 미디어의 홍수에 빠지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게임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조절력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혹은 집안일 다 하고 잠깐 이제 틈이 생겨서 게임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사정, 입장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는, 아빠는 나는 맨날 못하게 하고 자기는 맨날 많이 하고 억울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는 게임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이런 게임과 관련된 자기조절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님 좀 힘드시더라도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게임과 관련된 규칙을 정했다면은 부모님도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시는 것들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면서 좀만 하면 이길 뻔했는데 한 판 더, 이렇게 하면은 아이도 계속 그렇게 연장해서 하게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 보여주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 된다고 막 자기도 모르게 비속어를 남발한다거나 막 흥분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아이 똑같이 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이가 날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게임과 관련된 규칙을 정했다면 그거를 잘 지켜주시고 또 게임을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면 정말 좋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했을 땐 잊지 말고 칭찬해주게 되면 아이의 자기조절력도 더욱더 잘 발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모범을 보여야 된다. 네. 참 정답이지만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해결책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면요.
이미 게임이 아이의 여가 활동 중에 한 부분이 되었다면 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부모님이 미디어 노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미 많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상시 노출되어 있으면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거를 하려고 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하고 싶고 또 이거를 제한하는 부모와 또 실랑이를 계속 벌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미디어 기기들을 보관하고 아이와 약속된 시간에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게임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도 부모님이 가지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할지 아이의 의견은 수용하되 게임 내용을 살펴서 최종 결정은 부모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적당이라는 말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 분명히 규칙으로 정해서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가족이 정한 규칙을 아이가 잘 지켰다. 그리고 더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조절력의 기본이고 그리고 정말 기특하잖아요. 칭찬 듬뿍듬뿍 해주시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잘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 중에서 이제 마음 약하신 분들 그리고 너무 여유가 없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아이가 사정하면 혹은 아이가 뗐으면 저거 달랬는데 너무 시간 많이 들려 그래서 그냥 내주면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러한 규칙을 전혀 습득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이런 그 게임 활동과 관련해서 규칙을 우리가 제공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잘 지키는 것은 아니죠. 막 때를 심하게 쓰고 반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다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훈육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자로 널리 알려진 타임아웃과 같은 훈육 방법은 이러한 강한 떼부림에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타임아웃, 생각하는 의자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조금만 센스를 발휘하시게 되면요. 또 아이들이 잘 지켜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규칙을 딱 지켰을 때 잊지 말고 칭찬 그냥 막 해주시고 또 많이 아시는 칭찬 스티커나 점수 제도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규칙을 지켰을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주거나 혹은 점수를 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간식거리나 혹은 장난감 혹은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 같은 걸로 이제 바꾸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꽤나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게임 습관 길러주는 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이런 온라인 게임이 아닌 다른 놀거리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싶어 할까? 지루함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놀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놀거리가 없다면 아이들은 계속 게임 생각만 하게 되기 때문에 게임 외에도 다른 재미있는 놀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아이들의 게임에 대한 집착 그리고 게임 관리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로 너무나 손쉽게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그래도 우리 아이가 게임에 너무 과몰입되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 걱정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게임에 대한 과몰입을 사실 염려하시는 부모님이라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심심하다고 계속 보채고 이리저리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외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거든요. 게임이 아이들의 여가와 오락의 한 부분이 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게임만 하도록 만들지는 마세요.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아이들은 여전히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함께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게임과 같은 미디어의 노예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켜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아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게임 이용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보연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